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번 이번 3월 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페이지는 다 개념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틀리면 안 되겠죠. 자, A, B, C 전자기파 그리고 가시광선, 적외선, X선이 있다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쓰임새를 물어보는 문제죠. 체온 측정, 체온계 어떤 거죠? 적외선. 그다음에 이완을 뭐로 봤어? 눈으로 봤죠. 그러면은 가시광선. 그다음에 인체 내부 X선이겠죠. 자, 그래서 적외선 맞고요. 진동수는 X선이 적외선보다 크죠. 그 다음에 진공의 속력은 빛이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두 가지 핵반응. 핵반응 어떻게 해요? 그냥 각각 질량수랑 이 원자번 합쳐주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기억은 누구다? 7, 4의 베릴륨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한번 구해보시면 4, 2 헬륨에 12, 6 탄소 나오려면 뭐 들어가야 돼요? 질량수가 8이고요. 원자 번호가 4인 얘도 베릴륨이 되겠지. 그래서 기억 가는 핵융합 반응이죠. 우리 작은 원자핵 두 개를 합쳐서 큰 원자핵을 하나 만드는 핵융합 반응이 될 것이다. 자, 니은 질량수 어디 찾을 수 있어요? 저 위에 있는 이 숫자가 바로 질량수죠. 그래서 질량수는 이제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개수가 되겠지. 자, 그래서 누가 더 큽니까? 7이 커요? 8이 커요? 8이 크죠. 네. 다음 디귿 질량결소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자, 질량결소는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에너지는 델타 MC니까 우리가 이 질량결손이 에너지와 비례한다. 자, 그럼 가와 나중에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온 것은 나가 더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물의 자성. 이거 설명 없어도 돼요. 우리 외워야 될 거 아니야. 물은 반자성체의 대표적인 예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N극을 가까이에서 자석에서 멀어졌을 거 아니에요. 얘네가 뭐 N극이 미리 달려있어가지고 쭉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물의 자성은 반자성체고요. 그 다음에 물줄기는 자석의 S극을 가까이에도 밀려나겠죠. 그치? 왜냐면 물은 반자성체니까. 그래서 물은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가 됩니다.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4번. 자, 가나와 똑같이 동일한 자석 AB가 실PQ에 매달려 있다. 그리고 뭐 하고 있대요? 정지해 있대요. 정지해 있다는 거는 알짜 힘이 0이라는 소리네요. 이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A와 B의 무게는 각각 3F이고 가와 나에서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가 같대요. 가에서 Q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EF다. Q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니까요. Q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니까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도 EF라는 소리겠죠. 왜냐면 이 하나의 실에서 장력은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쪽으로 EF. 그치? 자, 그리고 B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3F죠. B의 무게는 3F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실이 위쪽으로 EF 당겨주고 B의 무게가 3F니까 정지하려면 위쪽으로 F만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얘가 누가 되겠어요? 자기력이 돼야 되겠죠. 그치? 서로 다른 극을 맞닿고 있으니까 당기는 힘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만큼의 힘이 F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죠. 자, 니은 가에서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이거 많이 했었죠. 6F죠. 어차피 자기력, 뭐 장력 이래는 내력이기 때문에 상쇄된다고. 그래서 이 A와 B의 무게만큼이 딱 지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나에서 B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EF이다. 어떻습니까? 자, B의 무게 3F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자기력 F 있습니다. 자, 근데 B가 정지해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 땅바닥이 EF로 받치고 있어줘야 정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B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이니까 뭐랑 똑같아요?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이랑 똑같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EF가 되겠다. 4번. 이 정도면 그렇게 헷갈리게 나온 편은 아닙니다. 저울 이렇게 나와서 막
하는 게 더 헷갈리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가볍게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소리의 간섭 실험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 굳이 다 읽진 않을 거고, 자, 그림만 보면 어떤 상황인지 이해 가시죠? A와 B에 스피커를 뒀고요. 이 소음 측정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서 뭐 보강되고 이런 지점들을 찾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렇죠? 소리가 가장 큰 지점을 찾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와 B에 P를 동시에 입력했대요. P를 동시에 입력했어요. 그래서 다해서 기준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소리의 세계의 가장 큰 지점을 찾아서 가장 큰 지점 찾았대요. 자, 그러면은 라에서 소리의 세계를 측정했대. 자, 그럼 A와 B에 똑같이 P를 넣었잖아. 그러면 라에서는 무슨 간섭이 일어났겠다? 보강 간섭이 일어났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지금 P와 Q는 어떤 특징이 있어 서로? 뭐 진폭도 같고 파장도 같은데 뭐가 다르다? 위상이 반대죠. 그치? 자,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같으니까, 그쵸? 위상이 반대인 애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 바로 상쇄 간섭이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 나에서 A를 제거했대요. 그러면은 뭐 Q 하나만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럼 보강한 애랑 상쇄한 애랑 그 다음에 원래 파동 하나, 뭐가 제일 크겠습니까? 보강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얘가 1번, 그 다음에 이 혼자 있는 애가 2번, 그 다음에 상쇄된 애가 3번 돼가지고 답이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실험이 나오면 쉽죠. 그치? 좀 까다롭게 내려면은 뭐 이렇게 물결파 막 2개 해가지고 막 이 지점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게 더 까다롭지. 이 실험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 자, 이 문제도 우리 항상 보던 유형이잖아. 그치?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이거 에너지랑 이 양자수에 따른 그래프를 나타내주는 거 우리 항상 하던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A, B, C, D 각각 나타내줬고요. 자, A와 D에서 흡수 또는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를 각각 이렇게 잡아줬네요. 아주 착한 문제지. 이거 더럽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람다 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림 나의 PQ는 가에서 방출된 빛의 스펙트럼이다. 이거 요즘 좀 유행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뭐 흡수되면은 뭐 다른 스펙트럼이 나오겠지. 방출된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 있죠. 자, 그럼 이제 각각 P와 Q가 A, B, C, D에서 뭐를 의미하는지 찾아야 되겠지. 자, 방출된 빛의 스펙트럼이래. 자, 그러면은 어차피 이 그림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내려오거나 올라가거나 둘 중 하나 아니야? 그쵸? 자, 그럼 이때 언제 빛을 방출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자,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떨어질 때는 에너지를 방출을 하죠. 그치? 지금 A 같은 경우는 4분의 3 이제로만큼 방출을 했잖아. 이 에너지를 뭐의 형태로 방출한다고? 빛의 형태로 방출한다고. 그치? 자,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올라가는 경우는 에너지를 흡수하죠. 빛의 형태로. 자, 그래서 이 방출된 친구들이 누구랑 누구예요? 찾아보면은 A와 C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P와 Q가 각각 A와 C 중에 누군지 알아야 되겠지. 자, 그랬더니 항상 뭘 보라 그랬어요? 이 그래프 이런 게 나오면, 스펙트럼 나오면 X축이 파장이냐 진동수냐 봐야 된다고. 근데 파장이잖아. 그치? 자, 이 빛의 에너지 HF에서 F는 람다분의 C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람다분의 HC 이렇게 바꿀 수 있다 했죠. 자, 그럼 파장이 커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줄어든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은 A와 C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커요? 딱 봐도 A가 더 크죠. 얘는 4분의 3 이제로잖아. C는 4분의 1 이제로잖아. 그치? 자, 그럼 P와 Q 중에 Q가 C, P가 A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래서 P는 C가 아니라 A에 의해서 나타난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이거를 비교해보래요. 자,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니까 에너지를 계산하지 말고 진동수를 계산하지 말고 에너지를 계산해보자고. 에너지를 합해보자고. 자, EA 더하기 EC는 얼마입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하자. 얘 더하기 진한 걸로. 얘 더하기 얘를 하면은 쭉 이동시켜봐. 그러면은 그냥 이만큼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로란 말이야. 너무 굵다. 자, 그리고 이제 EB 더하기 ED 해봅시다. 이거 더하기 이거 할 거예요. 자, 일단 D는 얼마입니까? 9분의 8 이제로야. 이 B는 얼마입니까? 4분의 1 빼기 9분의 1이죠. 이제로죠. 자, 4분의 1에서 9분의 1로 갔잖아. 그럼 이거 하시면 36분의 5 이제로입니다. 그래서 얘랑 더하시면 이제로보단 크더라. 그쵸? 왜냐면 9분의 1이 36분의 4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가 더 큽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억니은 틀렸으니까 답은 D겠시겠죠? 자, 근데 뭐 이렇게 하면은 별로 좋진 않겠지. 자, B에서 흡수 또는 방출되는 빛의 파장. 자, 그리고 Q니까 바꿔줘. C로. 자, 그럼 먼저 진동수 비교해 봅시다. 진동수 관계 찾으면은 파장은 그거랑 거꾸로일 거 아니에요. 그치? 왜냐면 곱해서 C가 나오니까. 자, 그럼 B는 지금 이 36분의 5였단 말이야. 그리고 C는 얼마입니까? 4분의 1이죠. 누가 더 큽니까? F를 비교하면은 얘가 더 크단 말이야. 자, 그러면 파장을 비교하면 얘가 더 크겠죠. 그치? 그래서 2번. 왜냐면 우리 F 람다라는 게 파동에서 속력인데 지금 빛이니까 얘가 C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상수 일정한 거지. 그러니까 F 쪽이 크면은 당연히 이쪽이 작을 수밖에 없다고. 이런 관계 우리 정말 많이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만 봐도 무슨 문제야? 전자기 유도 문제죠. 그치? 여기서 뭐 아주 까다로운 스타일로 나오진 않았고 우리 좀 최근에 흔히 많이 나오는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둘 그림에서 다른 점은 딱 하나입니다. 가는 일로 움직이고요. 나는 일로 움직여요. 자, 전자기 유도 잠깐 해보면은 전자기 유도는 어떤 의미야? 전자기 유도는 자속,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이 변하면 전류, 뭐 기전력 생김 이거죠. 그래서 이 기전력의 크기가 뭐에 비례합니까? 가문수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해가지고 얘는 뭐와 뭐의 곱이다? 자기장과 면적의 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했었죠. 그렇지? 그러니까 변화하는 자기장이랑 우리가 뭘 구해야 된다? 변화하는 자기장이랑 면적을 서로 비교를 해줘야 된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먼저 분석부터 해봅시다. 1과 2의 영역 1과 영역 1, 2, 영역 1과 영역 2의 자기장의 세기는 각각 B제로, 3B제로고, 그죠? 그 다음에 B제로, 그러니까 영역 1의 우리가 자기장 방향은 아는데 영역 2의 자기장 방향은 모르죠. 보통 이렇게 내주잖아. 그지? 그래서 뭘 가지고 찾아라. 마지막 문장 가지고 찾아라 이거죠. 가에서 고리 위에 한 점 P에 흐르는 유도전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해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 가에 있는 고리가 X축 방향으로 이동하잖아. 자, 그럼 얘는 모르니까 얘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일단 무시해요. 얘에 대한 것만 좀 따져보자고. 자기장 영역 1에 대한 것만 좀 따져보자고. 자, 이 고리 입장에서는 이 진행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이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늘어난단 말이야. 그쵸?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뭘 만들어요? 이게 늘어나니까 고리는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겠죠. 아, 반대죠. 이 점이 나오는 방향이니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늘어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코일은 이게 좋아요, 싫어요? 싫다고. 그래서 뭘 만든다고? 이 내부에 이렇게 X 방향으로 만들 거라고. 그죠? 유도되는 자기장을. 그러면은 이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놓고 감아쥐어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치? 조건에 어긋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역 2에 있는 자기장이 어떻게 되는 소리예요? 얘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을 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지금 영역 1에 의해서 이 들어가는 나오는 방향이 한 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영역 2에 의해서 나오는 방향이 세 개가 될 거니까, 그치? 그러면은 이거 한 개 한 개 퉁쳐진다 생각하면은 결국 자기장의 변화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두 개가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이 코일은, 이 고리도선은 어떻게 만들 것이다? 들어가는 방향이 늘어나니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내겠죠. 그치? 자,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위로 하고 감아줘 보시면은, 아, 이제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1과 2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 반대 방향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거 이해 안 가시면은 계속 고민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나에서 봅시다. 자, 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하죠. 그렇지? 자, 그럼 이것도 역시나 똑같이 생각해 보자고. 이제 얘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가면 있어서 어떻게 돼요? 이만큼을 잃죠. 그렇지? 이만큼을 잃어. 이만큼을 잃으니까 어떻게 써주면 좋을까? 이만큼을 잃으니까 이렇게 써줄까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가면 있어서 이제 어떻게 돼요? x를 3개 얻어. 그쵸? 그러면은 자, 이걸 잃는 거랑 이걸 더하는 거랑은 같은 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방향 4개만큼으로 변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쵸? 자,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내부의 코일은 어떻게 만들겠어요? 당연히 나오는 방향으로 4개만큼 만들어야, 그치? 응. 되겠죠. 변화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엄지손가락을 위로 하고 감아줘 보시면 이쪽 방향이다.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유도전류의 세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미리 계산해놨죠? 그래서 얘는 나오는 방향 2개, 얘는 나오는 방향 4개. 선생님 면적도 있는데요? 면적 똑같죠? 이 순간이니까, 그치? 면적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세가 더 크죠? 그래서 5번이 되겠다. 전자기유도는 사실 뭐 이렇게 설명하려면 좀 긴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과정들이 머릿속에서 굴러간단 말이야. 알겠죠? 한 개가 빠지네? 그러면은 한 개 빠지는 게 싫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얘는 이거 만들어줘야 되겠네? 그리고 이거는 X 방향이 3개나 늘어나? 그러면은 이걸로 상쇄해줘야 되겠네?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좀 굴러갈 수